유령 퇴치사님이시죠? 작가 노고. 이야기하는 후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후이 안의 귀신 이야기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유령 이야기 채널 레후이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를 보내주신 작가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요청 중에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 것들이 있어요. 한 시청자가 말했어요. 형, 당신은 어두워졌어요. 이제 어떻게 그 이야기를 하죠? 어둠 속에서 그 형체를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그냥 형의 이빨만 반짝이는 걸 볼 수 있을 뿐이죠. 형, 할 수 있어요. 세상에. 왜 이런 이상한 요청을 하시는 거죠? 죄송해요. 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저는 더 어두워져야 해요. 아프리카 정도는 되어야 그걸 할 수 있어요. 세상에. 정말로. 가끔은 이런 이야기들이 재미있어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게 정말 즐겁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도 재미있을 거예요. 유령 퇴치사님이 또 다루는 이야기죠. 아니요. 유령 퇴치사님이 귀신을 다루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귀신인지 볼까요? 그렇게 시끄러운 귀신이. 이제 이야기로 들어가 볼까요? 자, 이제 시작해 볼게요. 이야기는 레후이 아닙니다. 주인공 인간은 오랫동안 돌을 닦아왔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어떻게 하게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의 능력은 매우 약했어요. 부적조차 제대로 그리지 못했죠. 친구들 앞에서는 잘난 척하고 자신을 뽐내곤 했어요. 생각해보면 그는 유령 퇴치사 일을 한 지 7에서 8년이 되었어요. 그렇게 적은 시간이 아니죠. 하지만 별로 쓸모가 없었어요. 그냥 운이 나쁜 것뿐이죠. 누구에게 배우든 10일이나 2주 후에는 귀신에게 괴롭힘을 당하곤 했어요. 귀신이 아니면 교통사고, 물에 빠지거나 이런 일이 생겼죠. 그래서 유령 퇴치사라는 직업은 중간에서 멈춰버렸어요. 더 높은 경지에 오를 수 없었죠. 저는 깐이 포기할 줄 알았어요. 다른 일을 찾으려 할 줄 알았죠. 하지만 그는 이 직업에 집착했어요. 그 덕분에 돈은 끝이 없죠. 주변에는 캔이 있었습니다. 각양각색의 린프이 가득 놓여 있었고 옆에는 휴대폰 거치대가 있었습니다. 밝은 조명이 직접 비추고 그 빛이 쏟아졌습니다.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며 캔은 라이브 스트리밍 모드를 켰습니다.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그는 새로운 린프를 한 무더기 들고 있었고 신비로운 계절이 지나갔습니다. 신나게 소개를 시작했죠. 네, 오늘 가게에서 새로운 비웨이를 출시했습니다. 가격도 아주 저렴하고 품질이 뛰어나요. 효과는 100% 보장합니다. 아이들이 울거나 보채는 걸 치료하고 심지어 까다로운 노인들도 괜찮습니다. 모든 종류의 마와 키도 다 해결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아래로 내려와 주세요. 아래에서 구매 버튼을 눌러주세요. 또한 저는 5개의 린프 세트를 추가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단 199K입니다. 10개를 사면 350K밖에 안 됩니다. 모두 서둘러 주문하세요. 재고가 금방 소진될 거예요. 주문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말씀드리자면 트렌트레이 비웨이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집을 보호하고 무덤도 보호하고 사랑하는 사람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서둘러주세요. 그는 한마디 했습니다. 명확한 목소리로. 전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마디 했습니다. 확실히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고객을 설득하려고 할 때 라이브 방송 중에 누군가가 주문한 걸 보았습니다. 50개의 린프를 구매한 분이 있었고 종합 세트로. 캔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고 화면을 바라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웃으며 이야기했습니다. 캔 눈이 휘둥그레졌다. 눈을 가늘게 뜨고 화면을 바라보며 소름이 돋았다. 농담을 하며 말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별명으로는 영웅 코투 070. 신개의 영혼 부적을 주문했어요. 모두 섞어서요. 여러분, 세상에. 영웅이 이렇게 겁이 많아. 주문해야 해요. 신개면 몇 백만이죠? 어떤 부적이 그를 이렇게 많이 필요하게 만들었을까요? 아마 정말 강력하겠죠? 그럼 저는 당신이 악기를 성공적으로 쫓아내길 바랄게요. 네, 말이 끝나자 그가 돌아서서 모든 영혼 부적을 포함해서 모두 섞어서요. 당연히 각각 다른 색깔이겠죠. 그 후에 모두 상자에 넣고 조심스럽게 포장했어요. 그때 캔이 전화번호를 물어보려고 할 때 배송 주소도요. 다른 전화기에서 주문을 넣었어요. 근처 테이블 위에 갑자기 울리더니 시끄럽게 자세히 보니 내 친한 친구의 번호였어요. 이름은 콩. 캔의 표정이 갑자기
안 좋아졌어요. 마음속으로 이유를 짐작했죠. 켄은 전화 화면을 바라보며 어색하게 말했어요. 여러분,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전 전화 좀 받고 올게요. 하나만요. 그는 빠르게 라이브 방송을 종료하고 전화를 받았어요. 불쾌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안녕하세요. 밤에 왜 전화했어? 안녕하세요. 밤에 왜 부르냐? 내가 바쁜 거 안 보이냐? 전화 너다. 올려봐. 목소리가 급하네. 너 바쁘니까. 그래서 내가 전화한 거야. 내가 한가할 때는 자고 있잖아. 누가 전화를 받겠어? 그리고 지난 일 부탁했잖아. 어떻게 됐어? 있어. 도와줄 수 있는 거야. 켄이 망설여. 아직 대답을 못해. 콩이 말한 일. 그는 잘 알고 있어. 며칠 전 콩이 찾아왔어. 원했어. 집안에 동마를 쫓아내는 걸. 켄은 잘 알고 있어.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걸. 그래서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어. 바로 동의하지도 않았고 그냥 말했다. 바쁘다며 넘어갔지. 언제 한가할 때 도와줄게라고. 그는 진짜로 말할 용기가 없었어. 왜냐면 술 마시던 중에 그 친구들한테 자랑했거든. 정말 많은 것들. 예를 들어 여자 귀신을 이겼다고. 너무 자랑스러워서 모든 걸 다 해결했다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뻔한 거짓말을 하다니 그 친구들은 믿어버렸지. 심지어 찬양까지 해. 켄은 코가 뻥튀기 됐어. 심지어 그는 가슴을 쳤어. 당당하게 맹세했지. 앞으로 너희가 문제가 생기면 나한테 찾아와. 내가 쉽게 해결해줄게. 그렇지? 입이 화를 부르네. 이제 콩이 전화해서 재촉하고 있어. 자기 입으로 말한 걸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 중이야. 뭐 약속한 거 없던가? 또 약속한 거냐? 자기 자신도 못하는 걸 말이야. 켄이 대답할 틈도 없이 콩이 목소리를 높였다. 아, 너 아직 거기 있어? 뭐라도 좀 말해봐. 켄이 급히 정신을 차렸다. 목소리가 떨리며 대답했다. 도와주고 싶지 않은 건 아니야. 요즘 일이 너무 많아서. 알지? 고객들이 계속 전화하거든. 내가 나한테 부탁하기 전에 약속해놓고 못하면 정말 창피해. 그냥 다른 사람 찾아봐. 괜찮겠어? 아니면 만약 그 귀신이 나타나면 잠깐 쉬게 해달라고 해. 시간 날 때 내가 가서 도와줄게. 콩이 계속 말했다. 콩이 계속 말했다. 콩이 계속 말했다. 콩이 계속 말했다. 세상에, 진짜 귀신 잡는 게 이렇게 쉬운 일 같냐? 너 바쁘면 괜찮아. 내가 다른 스승을 찾아볼게. 그냥 뇌니 불쌍해. 사람들한테 괴롭힘 당하고 지금 스승 찾는 게 하늘에 닿을 정도야. 한숨소리가 머리를 아프게 했다. 켄이 깜짝 놀랐다. 그가 주목한 건 왜 콩이 렌을 여기서 언급했는지. 렌은 그가 오랫동안 좋아했던 사람이다. 전화가 조용해졌다. 켄이 콩이 뺏어갈까 두려웠다. 전화기가 바쁘게 울렸다. 아, 뭐야. 왜 갑자기 렌을 언급해? 무슨 일이야? 콩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내가 너에게 렌의 몸에서 귀신을 쫓아내라고 했잖아. 그녀의 몸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야. 술 마시던 날. 너 기억 안 나? 너가 그 귀신을 쫓아내겠다고 약속했잖아. 이제 너 그렇게 잊어버렸어? 그녀가 말하길. 켄이 놀라서 말했다. 언제 내가 그녀에게 약속했지?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네. 지금 생각해보니 그건 아마 재밌어서였겠지. 술도 한잔했고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약속했을지도 모른다. 자신을 증명하려고 말이지. 그렇다면 켄은 약속을 거절할 수 없겠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왜 미리 말하지 않았어? 렌 집 말이야. 알겠어. 내일 아침 바로 갈게. 콩은 의아해하며 물었다. 너 바쁘지 않다고 했어? 왜 이렇게 빨리 마음을 바꿨어? 그저 켄의 불평만 들렸다. 의리 있게 말했지. 너 나를 어떤 사람으로 생각해? 친구에게 급한 일이 생기면 먼저 친구를 우선해야지. 남의 일은 어떻게 하든. 렌이 위험에 처한 일도 있고 내가 도와줘야 해. 즉시 구해야 해. 반대편 전화선에서 완전히 조용해졌다. 아마도 이 급작스러운 변화에 놀랐겠지. 그의 반응은 빠르기 그지없어. 잠시 후 켄은 약속했다. 내일 아침 낸 집 앞에 갈 거라고. 그 귀신을 그녀에게서 쫓아내야 해. 그 약속이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켄이 정말로 올 줄은 몰랐다. 아직 해가 뜨기 전인데 벌써 집 앞에 서 있었다. 그는 그 집을 바라보았다. 상당히 넓은 집이었다. 주변은 자목나무로 둘러싸여 있었다. 그리고 높은 담장이 뒤에 있었다. 켄이 걱정하게 만든 건 바로 이 집이었다. 이상하게 음산한 느낌이 들었다. 짙은 검은 색으로 덮여 있었다. 집 지붕 위에 음산한 기운이 감돌았다. 그의 등줄기가 갑자기 식었다. 눈이 휘둥그레졌다.
켄은 이 일을 하니까 확실히 귀신이 있는 곳을 볼 수 있었다. 어디에 귀신이 붙어 있는지 말이지. 특히 네네 집은 그 기운이 정말 짙었다. 거의 모든 공간을 덮고 있었다. 집은 문이 많았지만 낮에는 햇빛이 들어와서 밝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음산한 느낌이 들었다. 갑자기 태양이 산 위로 떠올랐다. 아침 햇살이 막 나타나며 차가운 밤을 쫓아냈다. 지금은 태양이 산 꼭대기에서 떠올랐다. 지금쯤 5시 반쯤 될 거야. 그가 도착했을 땐 4시가 조금 넘었어. 1시간이나 기다렸는데 아무도 보이지 않네. 켄은 짜증이 나서 콩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 너머에서 장이 하품하며 물었다. 안녕. 이 시간에 왜 전화하냐? 켄은 더 화가 나서 말했다. 내가 아침에 콩 집에 간다고 했잖아. 너는 왜 아무 소식이 없는 거야? 이 시간에 아직도 자고 있어? 세상에. 아직 6시도 안 됐어. 왜 이렇게 급해? 너는 오래 기다렸어? 목소리가 짜증이 나고 켄은 콩에게 속은 걸 생각하니 더 이상 화를 참을 수가 없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나는 1시간 넘게 기다렸어. 너는 어디에 있는 거야? 콩은 놀라서 입을 벌렸다. 충이 물었다. 어이. 4시 새벽이 아니냐? 너 정신 차려. 켄은 어리둥절하게 대답했다. 아, 맞아. 콩파이언이 걱정돼서 일찍 온 거야. 그러니까 빨리 준비해.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지 마. 빨리 와. 콩은 화가 나서 욕했다. 너 미쳤냐? 아직도 사람 집 앞에서 자고 있어? 모든 건 천천히 해야지. 세상에. 비록 그렇게 말했지만 콩은 결국 일어나서 이를 닫고 옷을 입었다. 켄은 바로 콰이언 집으로 달려갔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켄의 모습이었다. 문 앞에 서 있었다. 개들이 시끄럽게 짖고 있었지만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다. 부모님과 콰이언도 함께 있었다. 모두 다 화가 난 모습이었다. 머리는 헝클어져 정돈되지 않았다. 그럴 수밖에. 아직 새벽이라 여기 서 있는 거니까. 개들이 이렇게 시끄럽게 짖고 있네. 누가 자고 있을까 궁금하네. 특히 그 표정이. 오빠 하오, 원의 아버지. 그가 마치 켄을 잡아먹으려는 듯 보이네. 켄은 머리를 극적이며 어색해했다. 설명해야지.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들었어요. 원이 귀신에게 시달리고 있다고요. 그래서 도와주러 왔습니다. 원이 켄을 노려보았다. 정말로 언니가 콩에게 켄을 도와달라고 부탁했어. 그런데 아침이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없을까? 왜 이렇게 문 앞에 서 있어야 해? 고생할 필요 없잖아. 그냥 하오 아저씨가 물어보는 것만 보였어. 너 뭐냐? 아침이 오기 전에 올 수 없었냐? 뭐가 문제야? 아직도 어두워서 오지 않았냐? 너 귀신이 너무 보고 싶었냐? 켄은 우울한 표정을 지었다. 생각해보니 내가 너무 조급했네. 급하게 말하고 사과했다. 하오 부부가 한참 혼냈지만 그냥 넘어갔다. 하늘은 이미 밝아왔다. 다시 들어가서 잘 수도 없었다. 켄과 콩은 집 안에 들어가 놀았다. 기회가 되니 몇 달 전 이야기를 했다. 오늘 가족이 예전에는 원이 늦게까지 일하곤 했다. 밤 11시에서 12시까지도 집으로 가는 길은 1대 2개의 묘지를 지나야 했다. 약 2대 3개월 전 원이 자주 꿈을 꿨다. 아직 젊은 남자를 보았다. 그가 그녀를 데리고 놀러 갔다. 그 후 그녀를 안았다. 하지만 얼굴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 남자는 그녀를 데려가고 싶어 했다. 결혼하자고 했다. 그때 원은 부모님께 이야기했다. 일에 대해. 하오 아저씨는 즉시 그녀를 데려갔다. 리엠이라는 스승에게 보여주었다. 그가 말했다. 원이 귀신에게 따라다니고 있다고. 영혼의 인연을 끊어야 한다고. 그렇지 않으면 목숨을 잃을 것이라고. 그녀에게 평안의 부적을 주었다. 그리고 3일 후에 오라고 했다. 하지만 3일 후 그녀와 가족이 돌아왔을 때 그 리엠 스승은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사고로 목숨을 잃었어. 그때 규에는 알게 되었어. 리엠 선생님이 바로 켄의 스승이었어. 켄은 그 말을 듣고 어색하게 웃기만 했어. 그녀는 왜 그가 이렇게 일찍 세상을 떠났는지 알았어. 그건 그의 운명이 스승을 해쳤기 때문이야. 하지만 그건 지나간 일이야. 그래서 그녀는 잊기로 했어.
규애는 또 이야기했어. 리엠 선생님이 돌아가신 후에 그녀가 인터넷에서 스승을 찾았대. 영혼의 인연을 풀기 위해서. 그런데 전부 사기꾼이었어. 가족이 수천만 동을 잃었지. 집에 들어온 이후로. 켄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 2층에서 이상한 기운이 돌고 있었어. 확실히 아무것도 없겠지. 켄는 겁이 나서 차가운 기운을 아래로 내보냈어. 켄는 몸이 떨리며 말했어. 아니, 2층은 왜 이렇게 어두워요? 우리 방에 햇빛 좀 들어오게 열어보자. 규엔이 끼어들어 대답했어. 저기는 내 방이야. 영혼의 인연 때문에. 혼자서는 절대 못 올라가겠어. 항상 아래에서 부모님과 자고 있어야 안전해. 그래서 그 사람을 다시 보지 않았어. 어느 날 호기심에 올라갔더니 할 일이 없어서. 그냥 자고 있었는데 어떻게 된 거지? 누군가 나를 다시 보자고 했어. 그리고 나를 데려가겠다고 했어. 너무 무서워서. 그 이후로는 다시 올라가 보지 않았어. 그래서 아예 안 가게 됐지. 부모님도 그 방에 들어가기를 두려워해. 낮에도 집에 아무도 없으면 정말 시끄럽게 굴어. 그녀의 말 속에서 켄는 뭔가 이상한 점을 느꼈어. 왜 그 남자 영혼은 2층에만 머물고 아래층으로 내려오지 못하는 걸까? 혹시 그들이 거기서 구속당하고 싶어 하는 걸까? 그녀는 의심스러워하며 물어봤어. 그동안 영혼의 인연이 항상 따라다닌다고 들었는데 어디를 가든지 그렇다고 하던데 근데 왜 당신은 그렇게 소란을 피우는 거죠? 혹시 그 영혼이 당신의 재산을 빼앗으려는 걸까요? 규애는 눈을 크게 뜨며 말했어. 영혼이면서도 재산을 빼앗으려 한다고? 농담 좀 그만해. 잠시 생각에 잠겼어. 잠시 멍하니 바라봤어. 갑자기 뭔가 생각나서 더 물어봤어. 뭔가 비슷한 것 같아. 부적. 영혼 가두는 부적. 듣고 나면 따라야 해. 그런 엉뚱한 영혼의 인연이 어딨겠어. 그가 말하길. 에마어 하우 충민이 명령했대. 눈을 크게 뜨고 놀라워했어. 힘껏 웃으며 덧붙였지.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봐. 부적 2-3장 주문할 수 있어. 그래서 사서 써보라고. 누가 알겠어. 진짜 효과가 있더라고. 그 애한테서 귀신을 쫓아냈지만 그걸 위층에 가두고 말이야. 나도 지금 곤란해, 엄마. 그래서 그 애인네에게 나를 찾아오게 했어. 도와달라고 말이야. 켄는 깜짝 놀라서. 세상에. 너 그 귀신을 위해 가둬놓은 거야? 그렇게 하면 큰일 나, 아저씨. 팔아먹는 사람도 정말 나쁜 놈이야. 양심이 하나도 없어.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려고? 아저씨, 말해봐. 누가 우리 집에 그 엉터리 부적을 팔았어? 응. 에마어 하우와 뇌니. 눈을 크게 뜨고 놀라서 켄을 뚫어지게 쳐다봤어. 에마어 하우가 턱을 쳐서 가리켰어. 켄는 놀라서 다시 물어봤어. 누구냐고. 그냥 말해봐. 말하고 나서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어.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들만 있었지. 에마어 하우는 계속 턱을 쳐서 가리켰어. 켄는 혼란스러워했어. 그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자. 에마어 하우가 갑자기 2번 기침했어. 답했지. 그놈. 그 엉터리 부적하는 놈이. 너 말고 누구겠어? 그 말을 듣고 켄는 깜짝 놀라서 자신을 가리키며 놀라서 물었어. 그게 내가? 에마어 하우가 눈을 부릅뜨고 말했어. 너 말고 누구겠어? 켄는 당황했어. 그건 너지. 누가 아니겠어? 켄는 정말 당황했어. 도이가 크게 웃었어. 그리고 배가 고파졌지. 아저씨가 자꾸 사는데 내 기억이 안 나지? 내 부적은 정말 효과가 좋거든. 아마 아저씨 집에서 사용법을 잘 안 읽어서 그럴 거야. 응, 내 부적은 진짜 효과가 있어. 그게 저 위에 있는 영혼을 가두고 있어. 벌써 오래됐어. 이제 내가 그걸 쫓아내는 방법을 좀 찾아줘. 근데 어제 내가 더 주문했어. 혼합형 영부적 신장을. 문자 보냈는데 너가 답이 없더라. 아저씨가 말하는 걸 들으니 그가 놀라서 멈춰섰어. 갑자기 그 사람을 기억해냈지. 제 50장의 영부적을 주문한 사람. 그게 바로 아저씨 하우였구나. 켄는 눈을 크게 뜨고 영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 아저씨. 아저씨가 그 사람. 이름이 뭐였더라? 아, 맞다. 게다가 게 영웅. 아니. 영웅 코투. 아니. 맞지? 7이었지. 하우 아저씨가 얼굴을 찡그렸어. 때리다. 켄는 크게 웃었고 그 후 가슴을 쳐서 말했어. 아저씨 걱정 마세요. 이건 제가 맡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켄에게 넘기고 모든 걸 맡겼어. 아, 책도. 하우 부부는 빨리 일하러 갔고 원래 콰이언도 일하러 가야 했어. 하지만 켄과 콩이 영혼을 쫓아내는 걸 도와주러 오니까 하루 쉬기로 했어. 켄는 부적을 한 무더기 꺼내고 총 52장이었어. 글씨는 엉망이었지. 그 후 콰이언에게 시장에 가서 물건을 좀 사오라고 부탁했어. 과일, 과자 포함해서.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고 이 집은 지금 이상하게 음산해.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고 바람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어 기묘하고 신비로운 소리를 만들어냈어. 그리고 귀신 같은 세 사람의 집. Mr. Hào lặng lẽ nhìn Cạnh và Công, ngồi xem tivi. Bên cạnh là đĩa trái cây, mà chiều nay Nguyên đã mua về. Họ cứ nghĩ tụi nó sẽ bày lễ, để cúng kiến. Ai ngờ tụi nó lại ăn hết trơn. Nguyên hỏi sao không đem ra, làm lễ cúng. Cạnh chỉ cười khẩy nói. Dù gì cũng đã chuẩn bị đủ rồi, ra khỏi nhà. Cần gì phải cúng cho tụi nó ăn. Trước mắt mình phải ăn no đã, bụng đói rồi tính sau. Thấy Cạnh nói vậy, Nguyên cũng hết cách. Dù gì Cạnh cũng học qua ngày này rồi, chắc chắn có lý do của mình. Công ở bên cạnh, thấy bạn mình ngồi ăn ngon lành, trong lòng cũng tò mò. Liệu nó có đuổi được dòng nam kia ra hay không? 9 giờ tối. Vợ chồng ông Hào cùng Nguyên đã chăn mùng nằm trong phòng, nói là ngủ. Nhưng thật ra không ai ngủ được trong lúc này. Mọi người đều căng thẳng, theo dõi bóng lưng của Cảnh. Cảnh yên lặng đứng bên cạnh, dõi mắt nhìn lên tận lầu. Nơi đó không có chút ánh sáng nào, chỉ có bóng đêm dày đặc, bao trùm toàn bộ không gian. Cảnh cảm thấy lạnh sống lưng. Tim bắt đầu đập nhanh hơn. 7-8 năm nay, nó theo học thầy Pháp, nhưng chỉ là những bước cơ bản. Chứ chưa thực sự theo chân sư phụ, đi trừ ma diệt quỷ bao giờ. Học được vài chiêu, thì sư phụ chỉ dạy qua loa, tính ra cũng hơn chục ông. Bây giờ đối mặt với thứ vô hình trên lầu, khiến nó sợ toát mồ hôi. Nhìn thấy 4 cặp mắt mong chờ nhìn vào mình, nó không dám quay đầu đi. Sự sĩ diện và dạy gái luôn lấn át tâm trí, làm nó không biết sợ là gì. Cảnh liền quay sang, nói với Công bên cạnh, mày ở đâu? Cầm đèn pin lên với tao. 나랑 같이 손전등 들어봐. 뭔가 숨겨진 게 있어. 공이 고개를 끄덕였다. 걱정하지 마. 내가 있으니까 아무 일 없을 거야. 아, 전등 켜서 밝히지 않을 거야. 전등 안 쓰고 다니면 안 돼. 켄이 화가 나서 욕했다. 너 미쳤어. 전등 켜봐. 그게 도망가면 어쩌려고? 조용히 해야 해. 그래야 그들을 볼 수 있어. 그리고 우리가 쫓아내야 해. 귀신은 빛을 무서워해. 왜 이렇게 바보 같아? 그의 놀란 시선 아래 켄이 가벼운 웃음을 지었다. 내 마음속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위에 뭔가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겠어. 켄이 침을 삼켰다. 목이 말라서 힘들었다. 부적을 꽉 쥐고 무겁게 계단을 올라갔다. 발이 계단을 밟을 때 차가운 기운이 피부로 스며들었다. 그로 인해 몸이 움찔했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모든 힘을 다해 계단을 밟았다. 빨리 올라가야 해. 공이 천천히 뒤따라왔다. 한 손에 손전등을 들고 다른 손으로 그의 옷자락을 잡았다. 그의 얼굴은 두려움으로 가득했다. 공은 전등을 이리저리 비추며 갔다. 어두운 곳에서 작은 소리 하나로도 두 사람 모두 얼어붙을 수 있었다. 켄은 느꼈다. 옆에 있는 친구가 두려워하는 걸. 그는 친구에게 3개의 부적을 건넸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봐. 이거 계단에 가져가. 무슨 일이 생기면 꺼내서 겁줘. 알겠지? 공은 손에 쥔 3개의 영부적을 보고 놀랐다. 깜짝 놀라서 물었다. 이걸 어떻게 쓰는 건데? 켄은 주위를 살폈다. 손을 흔들며 말했다. 어떻게든 쓰면 돼. 가장 좋은 건 주술을 읽는 거야. 방은 꽤 넓었다. 총 3개의 침실이 있었다. 하나는 작업실이고 긴 복도가 있었다. 3개의 방 중에서 하나가 열려 있었다. 여기는 분명 공의 방일 거야. 하우씨 집에는 3명만 살고 있다. 하지만 5개의 방을 지었어. 2개 더하면 총 5개지. 건이 이야기하는 걸 들어봐. 그녀의 부모님이 이렇게 지었어.
제사나 잔치가 있을 때 먼 친척들이 오기 편하게 머물 곳이 필요했거든. 호텔에 갈 필요 없게 말이야. 두 사람이 천천히 둘러보는데 갑자기 앞에서 날카로운 소리가 나더라. 무언가가 차가운 바닥에서 굴러가는 것 같았어. 두 사람은 멈춰 섰고 눈을 크게 뜨고 놀랐지. 갑자기 큰 소리가 났어. 권의 침실에서 바로 공이 손전등을 들고 열려있는 현관문을 비쳤어. 그때 그들은 깜짝 놀랐지. 어두운 그림자가 뒤로 물러나면서 빠르게 안으로 들어갔거든.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로 두 발이 땅에 박힌 듯 움직이지 못했어. 두려움에 가득 차서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버둥거리며 말했다. cảnh. 누군가 있어. 저 방으로 들어갔어. 공이 고민할 필요 없어. 자기도 뭘 봤는지 잘 알고 있었으니까. 지금은 친구처럼 보이지도 않아. 캔는 침을 꿀꺽 삼켰어. 얼굴이 별로 나아 보이지 않았지만 그래도 침착하려고 노력했어. 손을 들어 신호를 보내며 말했지. 침착해. 모든 문제는 해결될 거야. 그냥 나를 따라오기만 하면 돼. 들어봐. 공은 겁에 질려 고개를 숙였고 손에 부적을 꼭 쥐고 있었어. 두 사람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뎠지. 오늘 복도는 이상하게도 멀게 느껴졌어. 끝이 보이지 않는 검은 색이었어. 공이 첫 번째 방을 지나칠 때 등줄기가 갑자기 오싹했어. 누군가에게 느껴지는 듯한 기분이었지. 그것은 정말 차가웠어. 소름이 돋아 뛰어올라서 소리쳤지. 이봐, 누구야? 켄가 앞에서 걷고 있었어. 이상한 소리를 듣고 놀라서 몸이 움찔했지. 겁에 질려 물어봤어. 너 뭐 하는 거야, 공? 왜 그렇게 뛰어올라? 조용히 해봐. 공은 아직도 겁에 질려 있어. 중이 장난치고 있어. 누군가 내 여자친구를 겁주고 있는 것 같아. 너무 무서워. 켄은 믿지 못하고 투덜거렸어. 누가 너를 겁내? 자, 나를 따라와. 부적을 꼭 쥐고 있어. 알겠지? 말을 마치고 뇌네 방으로 걸어갔어. 공은 무섭지만 남자니까 생각해봤어. 그렇게 용감한 모습을 보니 내가 진짜로 치면 안 되겠지? 생각할수록 더 억울해. 가슴을 펴고 켄을 따라갔어. 두 사람의 발소리가 무겁게 울려 퍼졌어. 뇌네 가족은 벽에 기대어 긴장하며 기다리고 있었어. 공의 비명소리를 듣고 그들도 걱정했어. 그들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 걱정했지. 뇌는 불안하게 불렀어. 야, 너희 괜찮아? 켄이 대답했어. 그녀의 두려움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 모두 안심해. 내가 잘 처리할게. 공도 함께 대답했어. 켄와 내가 여기 있어. 너희는 걱정하지 마. 앞서 한 말을 마치자마자 공의 비명소리가 들렸어. 그리고 그와 함께 넘어지는 소리. 공은 켄을 따라갔어. 두 번째 방 앞에 도착했지. 갑자기 차가운 손이 하나 나타났어. 살을 베일 만큼 차가운. 그 손은 문 아래에서 나왔어. 직접 그의 발을 잡아당겼어. 공은 바닥에 넘어졌어. 넘어지면서 빨간 눈을 봤어. 그리고 기괴한 미소를 문틈으로 바닥에서 보였어. 공은 무서워서 얼굴이 창백해졌어. 소리치며 겁에 질렸어. 악기. 사람이야, 악기야. 넘어질 때 켄은 즉시 깨달았다. 곧바로 공이 몇 걸음 물러났다. 바닥에 부적을 던졌다. 신기하게도 그 부적은 전혀 타지 않았다. 그냥 공 앞에 조용히 놓여 있었다. 공은 그걸 알아차렸다. 그 귀신이 부적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다. 상처받지 않았다. 여전히 비웃고 있었다. 자신에게. 공은 몸을 움츠리며 즉시 일어섰다. 부적을 꽉 쥐고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다. 남모 여우다오불. 남모. 켄은 그가 자신의 부적을 들고 불경을 읽는 걸 들었다. 속이 부글부글 끓었다. 그놈의 머리를 한 대 쳐주고 싶었다. 화가 나서 욕했다. 그 귀신 부적이 뭐냐. 거기서 불경을 읽는다고. 빨리 주문 외워.
공은 깜짝 놀랐다. 그리고 다시 불평했다. 나는 그런 주문도 모르는데. 부적을 줬으면서 나한테 외우라고. 어떻게 내가 알겠냐. 켄은 눈을 크게 떴다. 그가 그에게 말하는 걸 잊었다. 주문. 부적의 능력을 여는. 그는 급히 말했다. 아이고 미안, 내가 깜빡했어. 이렇게 읽어야 해. 권리인법. 귀신을 막는. 급급하듯이 명령. 그렇지. 공은 그 말을 듣고 부적을 앞에 놓았다. 신속히 부적 주문을 읽었다. 그리고 방 안으로 던졌다. 둔탁한 소리가 울렸다. 비명소리와 함께. 켄과 공은 놀라서 눈을 맞추었다. 정말 효과가 있었다. 공이 기뻐서 외쳤다. 아, 이거 진짜 대단하네. 켄은 의아해했다. 왜냐하면 그는 알았기 때문이다. 이 부적은 그가 만들었고 완벽하지 않았다. 작은 세부사항이 많이 부족했다. 스승이 그렇게만 가르쳤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국 여러 번 인터넷에서 참고했다. 그 후 나만의 방식으로 변형했죠. 처음엔 장난으로 돈 벌려고 했던 부적이었는데 진짜 효과가 있다는 걸 몰랐어요.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을 것 같았죠. 지금 기분은 말이죠. 정말 신나고 두려움이 많이 사라졌어요. 남은 2개의 부적을 꽉 쥐고 켄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죠.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진지하게 말했어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너는 여기서 지켜봐. 내가 그와 싸우러 갈 테니까. 켄은 깜짝 놀라며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야, 너 진짜 할 수 있어? 그 귀신을 봤는데 쉽게 다룰 수 있는 게 아니야. 콩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켄에게 손전등을 건네주고. 걱정하지 마. 내가 잘할 수 있어. 오늘의 콩은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이상하게 키가 크고 강한 의지가 느껴졌죠. 켄도 그에 이끌려 다가갔어요. 켄 앞에서 콩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문 손잡이를 잡으며 문이 삐걱거리며 소리를 내었죠. 그 소리가 2 사람의 귀에 들렸어요. 어두운 그림자가 그들을 감쌌죠. 콩은 켄을 바라보며 안심시키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빠르게 방 안으로 들어갔죠. 문을 닫고 콩은 켄이 준 2개의 부적을 들고 들어갔어요. 이미 한번 사용해본 것이죠. 켄은 귀신이 두려워서 벌벌 떨었어요. 두려움 속에서도 그는 2개의 부적을 믿었어요. 그것을 무기로 여기고 보이지 않는 것들과 싸우기 위해서요. 그는 침을 꿀꺽 삼켰고 목소리를 높여 외쳤어요. 이런 귀신. 어디서 감히 사람을 해치려 하냐? 어서 나와서 나를 묶어라. 그리고 무릎 꿇고 사과해. 그럼 내가 너를 한번 살려줄게. 콩은 대답했어요. 이건 문제 없겠어. 방은 텅 비어 있었고 여기는 2번째 방이었어요. 옆이 바로 주인의 방이죠. 사방이 어두운 색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마치 어둠 속에 서 있는 듯한 기분이었죠. 그는 마음속에 약간의 두려움을 느꼈어요. 주위가 온통 어두운 색이었어요. 마치 어떤 음침한 곳 한가운데 서 있는 기분이었죠. 그 마음속에 약간의 두려움이 있었어요.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손에 부적이 있으니 그 귀신이 나를 해치진 않을 거야. 잠시 후 차가운 기운이 집 안에서 내려왔다. 점점 더 추워지면서 콩이 인내심을 잃기 시작했어. 부적을 꽉 쥐고 큰 소리로 계속 외쳤지. 귀신아, 왜 이렇게 뻔뻔하냐? 빨리 나와. 아직 말을 다 끝내기도 전에 갑자기 무언가가 그의 목덜미를 세게 쳤어. 그는 휘청거렸고 앞으로 몸을 숙였지. 거의 얼굴을 땅에 찌을 뻔했어. 정신을 차리자마자 콩이 크게 소리쳤어. 이 귀신, 감히 나를 때리냐? 한번 보자. 그는 빠르게 손 모양을 만들었고 사실 중요한 건 주문을 외우는 거였지. 콩이 손 모양을 만들자마자 문 옆 벽에서 검은 그림자가 나타났어. 어둠보다 더 어두운 색이었고 붉게 빛나는 음침한 눈을 드러냈지. 그리고 하얗고 뾰족한 이빨도. 이 장면은 콩을 식은땀으로 범벅이 되게 했어. 팔과 다리가 떨려서 넘어질 것 같았지. 부적이 손에서 떨어질 뻔했어. 다행히도 그는 제때 잡았고 검은 그림자가 밤속에서 사라졌다 나타났다. 잠시 후 콩의 바로 앞에 단 한 걸음 거리에 있었어. 그제야 그는
그 사람의 얼굴을 보았고 피가 흐르는 평평한 얼굴이었어. 창백하게 하얗고 코가 없어 끔찍한 액체가 흘렀지. 악취가 코를 찔렀고 콩은 숨이 막힐 것 같았어. 호흡이 점점 더 힘들어졌고 온몸이 떨려서 비를 맞은 것 같았지. 너무 무서워서 팬티를 젖힐 뻔했지만 그는 여전히 강한 척했어. 더듬거리며 말했지. 귀신. 귀신아. 빨리. 묶어버려. 말을 마치자. 그는 종이로 된 부적을 쥔 손을 흔들며 혼란 속에서 주문을 외웠어. 그리고 나서 그 그림자에게 던졌지. 악마의 비명이 들려왔어. 하지만 그 뒤쪽 벽이 그녀를 놀라게 했지. 눈이 무섭게 커졌어. 부적이 악마의 몸에 닿았고 효과가 없었어. 오히려 바닥으로 떨어졌지. 부적이 악마의 몸에 닿았고 공이 입을 벌렸어. 바닥에 있는 부적을 보며 눈을 몇 번 깜빡였지. 하하. 하하하. 차가운 웃음이 악마의 입에서 나왔어.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고 그 얼굴에 스쳤지. 공은 몸을 움츠리며 목소리가 떨렸어. 왜 이래? 왜 이러는 거야? 악령이 고개를 갸우뚱했어. 목이 꺾이면서 Hãy subscribe cho kênh Ghiền Mì Gõ để không bỏ lỡ những video hấp dẫn. Hãy subscribe cho kênh Ghiền Mì Gõ để không bỏ lỡ những video hấp dẫn. Hãy subscribe cho kênh Ghiền Mì Gõ để không bỏ lỡ những video hấp dẫn. Hãy subscribe cho kênh Ghiền Mì Gõ để không bỏ lỡ những video hấp dẫn. Hãy subscribe cho kênh Ghiền Mì Gõ để không bỏ lỡ những video hấp dẫn. Hãy subscribe cho kênh Ghiền Mì Gõ để không bỏ lỡ những video hấp dẫn.
Hãy subscribe cho kênh Ghiền Mì Gõ để không bỏ lỡ những video hấp dẫn. Hãy subscribe cho kênh Ghiền Mì Gõ để không bỏ lỡ những video hấp dẫn. Hãy subscribe cho kênh Ghiền Mì Gõ để không bỏ lỡ những video hấp dẫn. Hãy subscribe cho kênh Ghiền Mì Gõ để không bỏ lỡ những video hấp dẫn. Hãy subscribe cho kênh Ghiền Mì Gõ để không bỏ lỡ những video hấp dẫn. Hãy subscribe cho kênh Ghiền Mì Gõ để không bỏ lỡ những video hấp dẫn. Hãy subscribe cho kênh Ghiền Mì Gõ để không bỏ lỡ những video hấp dẫn. Hãy subscribe cho kênh Ghiền Mì Gõ để không bỏ lỡ những video hấp dẫn. Hãy subscribe cho kênh Ghiền Mì Gõ để không bỏ lỡ những video hấp dẫn. Hãy subscribe cho kênh Ghiền Mì Gõ để không bỏ lỡ những video hấp dẫn. Hãy subscribe cho kênh Ghiền Mì Gõ để không bỏ lỡ những video hấp dẫn.
Hãy subscribe cho kênh Ghiền Mì Gõ để không bỏ lỡ những video hấp dẫn. Hãy subscribe cho kênh Ghiền Mì Gõ để không bỏ lỡ những video hấp dẫn. Hãy subscribe cho kênh Ghiền Mì Gõ để không bỏ lỡ những video hấp dẫn. Hãy subscribe cho kênh Ghiền Mì Gõ để không bỏ lỡ những video hấp dẫn. Hãy subscribe cho kênh Ghiền Mì Gõ để không bỏ lỡ những video hấp dẫn. Hãy subscribe cho kênh Ghiền Mì Gõ để không bỏ lỡ những video hấp dẫn. Hãy subscribe cho kênh Ghiền Mì Gõ để không bỏ lỡ những video hấp dẫn. Hãy subscribe cho kênh Ghiền Mì Gõ để không bỏ lỡ những video hấp dẫn. Hãy subscribe cho kênh Ghiền Mì Gõ để không bỏ lỡ những video hấp dẫn. Hãy subscribe cho kênh Ghiền Mì Gõ để không bỏ lỡ những video hấp dẫn.
Hãy subscribe cho kênh Ghiền Mì Gõ để không bỏ lỡ những video hấp dẫn. Hãy subscribe cho kênh Ghiền Mì Gõ để không bỏ lỡ những video hấp dẫn. Hãy subscribe cho kênh Ghiền Mì Gõ để không bỏ lỡ những video hấp dẫn. Hãy subscribe cho kênh Ghiền Mì Gõ để không bỏ lỡ những video hấp dẫn. Hãy subscribe cho kênh Ghiền Mì Gõ để không bỏ lỡ những video hấp dẫn. Hãy subscribe cho kênh Ghiền Mì Gõ để không bỏ lỡ những video hấp dẫn. Hãy subscribe cho kênh Ghiền Mì Gõ để không bỏ lỡ những video hấp dẫn. Hãy subscribe cho kênh Ghiền Mì Gõ để không bỏ lỡ những video hấp dẫn. Hãy subscribe cho kênh Ghiền Mì Gõ để không bỏ lỡ những video hấp dẫn. Hãy subscribe cho kênh Ghiền Mì Gõ để không bỏ lỡ những video hấp dẫn.
Hãy subscribe cho kênh Ghiền Mì Gõ để không bỏ lỡ những video hấp dẫn. 구독해주세요. 기앤미고 채널을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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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해주세요. 기앤미고 채널을 잊지 마세요.
구독해주세요. 기앤미고 채널을 잊지 마세요. 구독해주세요. 기앤미고 채널을 잊지 마세요. 구독해주세요. 기앤미고 채널을 잊지 마세요. 구독해주세요. 기앤미고 채널을 잊지 마세요. 구독해주세요. 기앤미고 채널을 잊지 마세요. 구독해주세요. 기앤미고 채널을 잊지 마세요. 구독해주세요. 기앤미고 채널을 잊지 마세요.